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의 진행을 맡게 된 국무조정실 송경준 사무관입니다. 먼저 대통령님께서 모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제 앞에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이런 백드롭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산업기지가 조성된 울산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돼서 기쁩니다. 1962년 1월 공업지구 조성을 위한 토지 수용 특례법이 제정되고 일주일 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울산을 특정 공업지구로 지정하면서 공업도시 울산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울산 공업센터의 첫 삽을 뜨시면서 4,000년 빈곤의 역사를 싣고 민족 수건의 부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곳 울산에 신공업도시를 조성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때 그 염원이 울산의 랜드마크인 울산공업센터 건립기념탑, 우리는 보통 울산에 오면은 택시를 타면 공업탑으로 갑시다 이러시죠. 이 바로 공업탑에 그 아래 새겨져 있습니다. 그로부터 60년 동안 우리 울산은 대한민국 경제의 멈추지 않는 심장으로 또 우리 산업 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울산에서 태동한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은 글로벌 선두주자의 위치에 올라서 있습니다. 이처럼 반세기 동안 울산의 성장은 곧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기술혁명 시대를 맞아 울산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울산의 고민과 대한민국 경제의 고민이 다르지 않습니다. 기존의 패스트 팔로워에서 이제 퍼스트 무버로 탈바꿈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정부는 첨단 산업과 미래 산업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삼아 울산과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기회를 만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새로운 산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입지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발 제한 구역과 농지 이용 규제 혁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30년 만에 전면 개편했습니다. 산업집적법을 개정해서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과 신산업이 들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 업종 제한을 풀었습니다. 근로자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여가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토지 용도 제한을 완화하는 산업입지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입지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멈춰있는 산업단지를 새로운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모여드는 미래 산업단지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로 불리우는 개발 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과 투기 방지를 위해 1960년대부터 논의되기 시작해서 70년대 집중적으로 지정됐습니다. 그간 질서 있고 효율적인 개발을 이끌어내는데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50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 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울산이 그린벨트를 과감하게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울산 시민들께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이곳 울주군에서 울산 시내로 가는 길목이 전부 그린벨트입니다. 울산이 광역시가 되고 또 울주와 통합한 지 이제 30년이 다 돼갑니다. 과거에는 울산시, 울주군 해서 도시 외곽에 있어야 될 그린벨트가 통합된 도시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존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습니다. 저의 지방 균형 발전의 원칙은 지방이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전략 산업을 발굴하면 중앙정부는 제도적으로 예산상으로 적극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지자체의 자율성도 대폭 보장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입니다.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습니다.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등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존 등급이 아무리 높더라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습니다.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혁신하여 새로운 산업 입지 공간을 공급하겠습니다. 첨단 농업 발전을 위해 농지 이용 규제도 혁신해야 합니다. 최근 스마트팜이나 수직 농업은 생산된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농업 기술 그 자체로도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 그 UAE와 또 카타르, 사우디를 방문했을 때 이런 수직 농업과 스마트팜을 하는 우리 기업인 청년들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수직 농업 기술을 이전해 주기를, 그리고 투자해 주기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지라는 개념을 바로 땅에서 붙어서 경작하는 기존 방식만을 적용하고 있어서 수직 농장을 하려면은 일일이 전용 허가를 받거나 또는 일시 타용도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농업입니다. 고부가 가치 농업입니다. 이러한 규제를 풀겠습니다. 산단, 택지, 도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 역시 이용 규제를 풀어야 됩니다. 울산도 2천만 평이 넘는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약 30%에 육박하는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농업 용도로 가치가 떨어진 자투리 농지들의 이용 규제만 풀어도 대도시 인근의 이점을 살린 체험시설이나 수직 농장 같은 첨단 농업시설의 입주가 가능해집니다. 농지 이용 규제 혁신은 농업 첨단화는 말할 것도 없고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눈앞에 있어도 쓸 수 없었던 땅에 학교, 병원, 도서관을 지으면 주민들의 삶의 질과 후생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 이용 규제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농지 이용 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가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해서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습니다. 울산이 국가대표 산업 허브로서 확실하게 재도약하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도약을 이끄는 지름길이고 저와 정부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울산의 전통 주력 산업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샤인 프로젝트와 같은 외투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에도 발벗고 나설 것입니다. 샤인 프로젝트, 구조가 넘는 샤인 프로젝트는 그 자체만 해도 직접적인 건설 인력의 창출이 16,000명이 되고 전후방 연관 효과를 따지면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의 산업 기반과 교육 기반을 긴밀히 연계하는 울산형 교육발전 특구를 과감하게 밀어붙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울산시장님과 울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울산 지역에서 사업활동을 하시는 기업인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울산의 변화와 도약을 위해 좋은 의견을 가감없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빠르게 정책에 반영하며 기업하기 좋은 울산, 살기 좋은 울산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꼭 만들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 행사가 울산에서 열리는 만큼 울산 시민분들께서 토론회에 참석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자, 참석자분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국무조정실장께서 오늘 논의할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국무조정실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무조정실장입니다. 오늘 토지 이용 자유의 확대에 대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 삶의 터전이고 기업 활동의 기반이며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매우 소중한 자산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좀 전에 모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정부는 산업단지 입지 규제, 또 문화재 보호구역 규제와 같은 여러 가지 입지 규제들을 개혁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장에서는 그린벨트나 농지를 이용할 때 여러 가지 규제에 걸려서 어려움이 많다고들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면 첫 번째로 그린벨트 규제가 지역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3.8%가 그린벨트에 묶여 있습니다. 이 그린벨트를 풀 때는 지역별로 해제할 수 있는 총량이 제한되어 있고 또 환경평가 1, 2등급지 같은 경우에는 개발 자체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기업 투자 유치, 산업 발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특히 울산의 경우에는 전체 구역의 25.4%가 그린벨트인데 이것이 도시를 관통하고 있어서 울산 발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농지 이용 규제로 농촌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국토의 10%가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입니다. 이 농업진흥지역에는 국민들이 원하시는 체육관, 병원과 같은 복지시설이 입주할 수가 없고 첨단 영농법을 이용을 해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팜 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울산의 경우에는 이 농지 규제로 인해서 현재 계획 중인 특화단지 또 편의시설 설치에 많은 애로가 있는 것이 상황입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정부는 즉각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그린벨트와 농지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린벨트 규제 합리화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린벨트는 1971년도에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3년 전이죠. 그동안 환경 보존 기술도 많이 발전이 되었고 지역의 특성도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를 반영을 해서 비수도권의 개발 제한 구역은 그 규제를 합리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반영되어 있는 국가 전략산업뿐만 아니고 중요 지역 전략산업의 경우에도 그린벨트 해제안을 총량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 2등급지의 그린벨트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 투자가 촉진이 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년이 찾는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과학, 영농 기술을 활용을 하면 이미 가치가 상실됐다고 생각되는 농지들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서 농지에 스마트팜 또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영농 여건이 좋지 않은 자투리 농지가 현재 한 2만 1,000헥타르 정도가 있는데 이 자투리 농지의 개발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농가 소득이 증대가 되고 농촌 소멸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토지 이용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무조정실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로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해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말보다는 그린벨트라는 말로 더 익숙한데요. 오늘 민생 토론회가 개최되고 있는 울산시는 그린벨트로 인해서 도시 발전에 어려움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발언을 희망하시는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앞쪽에 계신 남성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LS M&M 주식회사 도석구입니다. 최근 기후 변화에 대응한 탄소 중립 산업은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큰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회사에서도 이 2차 전지용 사업으로 사업 모델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에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울산시에서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계시고 기업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실무를 하시면서 풀어줘야 될 그 용량이 부족하고 절차 자체도 상당히 까다로워서 어려움이 많다고 그럽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 공장도 있고 협력 기업도 있고 특히 그 인력 확보가 용이한 울산 지역을 떠나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그 주요 기업들이 사업 환경 여건이 좋은 수도권이나 해외로 이래 떠나는 그런 상황 하에서 그린벨트 정책의 변화가 지방 기업의 이탈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지방에는 필요로 하는 산업단지를 조속한 시기에 제공함으로써 지방기업의 성장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분 더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1열에 계신 여성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양숙 주무관입니다. 울산에서는 남목 일반 산업단지, 그다음에 울산 뉴밸리 산업단지를 포함해서 여러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은 지금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인해서 지금 사실상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분석해 보니 10조의 자금을 투입해서 약 20조의 생산 유발 효과와 7만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는데요. 저희 시 입장에서는 당장 추진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만드고 싶은 마음이 큰데요.
현재 지금 개발 제한 구역으로 일어난 사업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실무자 입장에서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 근처에 있는 개발 제한 구역이 꼭 좀 풀어져야 되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는데요. 저희 울산시를 위해서 꼭 좀 이런 사항들이 좀 해소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그 그린벨트에서 거주하시거나 아니면 그린벨트 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계시면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발언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네, 제 앞쪽에 계신 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 충구에 살고 있는 강홍기라고 합니다. 저는 그린벨트에서 한 10년 동안 식당을 운영하다가 3년 전부터는 노이자 시설로 업종을 바꿔서 영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저도 식당 운영이 힘이 들어서 업종을 바꿨습니다만은 요즘 지방에서는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 저희들 같은 자영업자들은 먹고 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좋은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야 일자리가 생기고 인구도 늘어나고 장사도 잘 되고 할 텐데 있던 기업조차도 하나둘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다 보니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와 맞물려서 말로만 듣던 지방 소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 제일 먼저 저 같은 자영업자들이 직접 타격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중구는 구시가지를 제외하고는 온통 그린벨트뿐입니다. 중구도 그렇지만은 울산시도 그린벨트 말고는 시가지 주변에 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풀어 산업단지를 유치하면 기업도 살고 울산도 살고 저희와 같은 자영업자들도 잘 살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인근 상권을 살리시고 경제지역도 살리고 저희와 같은 서민들도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를 화끈하게 좀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울산을 사랑하는 만큼 꼭 풀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화끈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그린벨트 관련한 전문가 분도 모셨는데요. 국토연구원 김중훈 박사님이시죠?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토연구원에서 20년 넘게 개발제한구역을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반세기 동안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또 도시 주변에 있는 양호한 자연환경을 보존해 왔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앞으로도 그 친환경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유지되어야 될 제도이긴 합니다. 다만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도입할 때는 1970년대였고요. 지금은 그때와는 많이 좀 상황이 다릅니다. 인구 감소 현상 그리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집중 이로 인해서 지방은 오히려 소멸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원에서도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이러한 상황 때문에 제대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너무 경직되게 운영이 되어 왔다고 하면은 이번 기회에 좀 더 유연하게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 중에서 가장 해제할 때 핵심적으로 작용을 하는 게 소위 이제 환경평가라고 합니다. 저희가 환경평가 등급은 1990년대 후반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제 가치 있는 지역과 환경적 보전 가치가 없는 지역을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자료인데요. 지난 20년간 이제 그 원칙과 기준을 이제 그대로 이제 유지하다 보니까 이제 일부 이제 불합리한 부분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이제 나무의 가치를 이제 환경평가 등급에 따르면은 나무가 이제 얼마나 오래되었느냐만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전국토적으로 환경평가 등급 기준을 적용했을 때 약 12.2% 포인트가
이제 보전 등급으로 이제 등급이 올라가서 지방의 경우에는 약 80% 정도가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가 이제 환경평가 기준을 보다 이제 합리적으로 적용 기준을 개선을 할 필요가 있고요. 지역이 개발 제한 구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좀 기준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마냥 그 개발 제한 구역을 풀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엄격한 저희가 기준을 가지고 또 심사에 맞는다고 하면은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저희가 해제를 허용을 하고요. 또 개발 제한 구역의 환경적 가치가 또 낮아진다고 판단하게 되면은 그에 상응하는 면적을 대체 지정을 하도록 해서 저희가 환경 보전과 지역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아까 그 시민분께서 좀 화끈하게 풀어달라고 하셨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 그린벨트라는 것도 다 우리 국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잘 사는데 불편하면 또 풀 건 풀어야죠.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그 국토부에서 또 그린벨트 관련 담당자분이 나와 계시는데요. 국토부 담당자분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에서 개발제한구역 조정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임정환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우선 소중한 말씀과 제안 감사드립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제안을 반영하여서 환경적 가치는 보존하고 기업이 투자하고 지역이 도약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 특성화 전략 사업, 지역 특화 산업 같은 그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지자체 주도의 그 지역 전략 사업의 경우에는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에 그 상관없이 해제를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역 전략 사업의 범위는 규정에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원칙적으로 해제가 안 되는 그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상위 등급인 1, 2등급지에 대해서도 지역 전략 사업에 해당이 된다면 대체지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를 허용하겠습니다. 이 경우 지역이 원하는 최적의 장소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년간 엄격하게 유지되어 온 환경평가, 환경등급평가 제도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전문기관과 최적의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이러한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을 통해 지역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지역이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으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는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의 이제 그린벨트 규제 완화로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또 국민의 삶이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그린벨트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인 농지 규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농촌 지역의 인구 소멸이 심각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농촌 체험을 해보려는 도시 사람들이 늘고 있고 또 새로운 첨단 농법을 시도하고자 하는 청년 농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도 접하게 되는데요. 귀농 귀촌 인구를 늘리고 또 농촌 지역의 활력을 되찾으려면 전통적인 농업 방식에 기반한 농지 이용 규제도 이제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먼저 발언을 희망하시는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옆에 계신 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엔싱이라는 회사의 대표인 김혜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많아가지고 조금 적어왔는데 좀 보면서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는 IoT나 데이터 같은 이런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수직 농장이라고 하는 이런 모듈형 스마트팜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이런 스마트팜 산업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로 그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에서 2020년도와 22년도에 최고 혁신상을 수상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는 단순히 이런 솔루션만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요. 직접 농장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바질 같은 허브류들 그리고 유러피안 레터스들을 키워서 연간 한 100만 팩 정도를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는 농업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 이제 대통령께서 중동에서 이런 수직 농장과 우리나라 스마트팜 기업들을 열심히 세일즈를 해주셔가지고 계속 유의미한 좀 성과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중동뿐만이 아니라 뭐 인도네시아나 동남아시아 그리고 뭐 남미나 북미 같은 지역에서도 저희 우리나라의 이런 스마트팜 기술에 대한 요청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이에 발맞춰서 대한민국의 기술로 세상을 먹여 살리는 기업으로 성장하자라는 비전을 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농장을 구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기후 변화 같은 이제 이런 일들이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신선 채소 가격은 연간 3배에서 많게는 뭐 15배 이상 등락을 굉장히 거듭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신선 채소는 고소득 작물이기 때문에 일반 농가에서도 저희 솔루션을 도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농지에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같은 경우와는 달리 이런 컨테이너나 건물형의 스마트팜은 농지에 바로 설치할 수가 없고요. 또 뭐 타용도 일시 사용이나 농지 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편하기 때문에 사업성이라든지 또 이제 실제 농민분들이 이런 설비를 도입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나아가서 이런 일시 사용 허가 없이도 농지나 산업단지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면 농가와 농산업계 그리고 농업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스마트팜 기술들을 도입을 해서 정말 세상을 먹여 살리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또 혹시 또 농지 규제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분 계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바로 뒤에 계시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광역시에서 농전물을 담당하고 있는 김태호라고 합니다. 현재 울산도 농촌 지역은 양질의 일자리, 정주 여건 등 사회비 기반 시설이 부족해요. 도심 지역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촌이 고령화되다 보니 농기계 사용이 곤란한 자투리 농지는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도로, 철도 건설이나 산단 또는 택지 조성 등으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는 기존 집단화된 우량 농지와 분리되면서 영농 활동이 불편하고 생산 기반 시설이 관리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나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제한이 많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농작물을 진행하다 보니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자투리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여 정주여건 개선이나 산업단지 유치 등에 활용한다면 농촌 소멸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자투리 농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요청하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자, 그럼 또 농업인 분들의 목소리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농지 규제 개선이 필요한지 혹시 농민분 중에 말씀 예, 제 왼쪽에 계시네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주군 언양읍에서 벼농사와 축산업을 하고 있는 송현웅이라고 합니다. 저는 벼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옛날보다 농촌에 농사 지을 사람이 많이 없어지고 활력도 떨어지고 점점 농촌이 소멸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시골에 살고 있지만 우리 농촌이 살고 활력을 찾으려면 시골 사람이 도시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 사는 분들이 농촌에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농촌에서 여가를 즐기고 싶다는 지인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 저같이 아는 사람이 아니면 농촌에 쉽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농촌에서 지낼 집이라도 하나 살려고 하면 알아봐야 할 것도 많고 비용 부담도 상당합니다. 또 마음에 드는 마땅한 집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농촌이라는 낯선 환경에 적응할 시간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시민들이 농촌 지역에 체류하면서 임시로라도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서 전원생활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텃밭 가꾸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지를 활용하여 그러한 체류 공간을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 농촌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농촌이 더욱 활력을 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농지 규제와 관련해서 농식품부 담당자분께서 나와 계시는데요. 오늘 건의사항에 대해서 농식품부 담당자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식품부에서 농지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이원영 사무관입니다. 오늘 농지 이용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앞서 말씀 주신 수직 농장은 우리의 농업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뿐만 아니라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서 청년들이 농업 농촌에 들어오게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직 농장을 수직 농장의 일시 사용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형태의 수직 농장이 농지에 설치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네, 감사합니다. 다만 이제 농촌 난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변 인근 농가에 대한 피해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과정 중에 저희가 세밀하게 살펴서 수직 농장이 체계적으로 농지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산단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여기 국토부와 산업부 분들도 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 농장이 산업단지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자주 찾아뵐 테니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짜투리 농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울산 지역에는 한 23.7헥타 축구장 면적 크기의 33배 정도의 짜투리 농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짜투리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게 되면 병원이라든지 마트, 문화공간, 체육관 이런 국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시설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산단 입주도 용이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역으로 사람과 자본이 모이고 지역 경제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자체가 짜투리 농지를 활용코자 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농업인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도시민들도 농촌에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농촌 체류 공간을 시설을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농지는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터전이자 앞으로도 계속 보전해 나갈 가치가 있는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국민들이 잘 살게 하는 데 있어서 더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면 그 가치가 더 빛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량농지는 체계적으로 보전해 나가되 그 외 농지에 대해서는 좀 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농지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상으로 농지 규제 토론을 마치고 마지막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회는 울산시에서 개최되고 있는 만큼 울산시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시장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명 바라보는 따뜻한 정부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산업수도 울산을 이렇게 찾아주셔서 120만 울산 시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이제 어떤 지역을 찾아오면은 어린이 왔다 가시면은 보따리 선물 받았나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여쭤봅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과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 제가 가만히 한번 따져봤습니다. 따져보니까 대통령께서 보따리를 한 개 아니라 몇 개를 주고 가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울산이 그동안 인구가 굉장히 이 지역 소멸 지역으로서 굉장히 인구가 계속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가 누군지 아시죠? 윤석열 대통령이신데 사인 프로젝트 방금 모두의 말씀도 잠시 주셨는데 9조 2,500억입니다. 거길 투자로 기반을 해서 작년 안에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19조 3천억 정도 기업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자리는 일자리 창출이 인구로 늘어나더라. 그래서 88개월 만에 울산이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빌어서 대통령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아까 너무나 울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울산 역사, 공업의 역사, 또 아까 말씀하는 그린벨트 이런 부분까지도 시장이 저보다 더 상세히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사실은 저희들 그 울산의 그린벨트 이런 문제는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도심 속에 딱 가로말려서 연담이 또 안 되고 발전에 굉장히 저해가 되는데 화끈하게 진짜 풀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립니다. 농지 규제도 마찬가지고 결론적으로 국토 이용을 얼만큼 효율성 있게 하느냐. 대통령께서 늘 이렇게 지방이 살아야 되고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을 만들겠다 하셨는데 각 부처에서는 사실은 말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이런 자리가 있어서 그런지 다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고 대통령 국정 철학에 대해서 맞춰 주셨으니까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러고 저희들 60년 동안 울산을 이렇게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 역할을 해왔는데요. 앞으로 새로운 60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먹거리에 대해서 저희들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이거 역시 대통령께서 2차 전지 특구를 지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울산은 새로운 먹거리가 앞으로 60년 동안은 보장이 돼 있다. 그래서 저희들 너무나 고무적이고 울산에는 울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울산 사람들이 으쌰으쌰해서 다시 대한민국의 성장 역할 또 울산 발전에 근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 민생 토론회는 울산 지역 주민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신 만큼 또 울산 시민분들께서 우리 정부에 바라는 점을 또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혹시 우리 정부에 바라는 점이나 건의사항 말씀해 주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말씀해 주신 2차 전지를 만들고 있는 삼성 SDI 울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훈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제 지난해 7월에 2차 전지 특화단지에 울산이 이름을 올리게 돼서 너무나 기뻤고요. 이렇게 지원해 주신 정부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삼성 SDI도 이제 2차 전지에 산업 육성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좀 진행 중에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이제 보면 전기차 시장이 많이 둔화되면서 실제로 더 경제적인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고요. 따라서 저희 SDI는 향후에 울산에 인산철 배터리에 대한 투자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제 기업이 뭔가 투자를 하려면 실제로 이제 전력이라든지 용수라든지 도로라고 하는 필수 기반의 이제 인프라가 필요한데요. 사실 규모와 실제로 필요한 것은 시기입니다. 다행히 이제 올해 특화단지에서 전력 인프라 투자에 대한
검토 결과 이제 예산을 확보했다는 소식을 들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와 함께 지하 관로라든지 도로에 대한 투자와 관심도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를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최근 이제 전기차 시장이 상당히 둔화되면서 지금 한계에 다다른 2차 전지 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제 관심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 회사도 게임 체인저가 되기 위한 전고체 배터리를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별 기업이 이러한 도전적인 기술을 개발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차 전지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이 울산이 우리 기업들이 1등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나라가 저희 기업들이 2차 전지 분야에서 초격자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건의 사항을 말씀해 주셨고요. 혹시 또 다른 건의 사항 말씀해 주실 분? 네, 좌측에 계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울산 마이스터고 전기 시스템 제어과에 재학 중인 정교 회장 유경원입니다. 저는 올해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요. 제 목표는 우수한 성적으로 무사히 졸업을 한 후 울산에 있는 좋은 기업에 취업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울산이라는 도시에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울산 마이스터고에 진학하였고 또 울산에 있는 좋은 기업에 취업하고 싶다는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취업할 시기가 다가오다 보니 과연 내가 울산에 있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커졌습니다. 울산에는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신분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업들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울산에 있는 직업계 고등학교와 울산에 있는 기업들이 연계하여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신다면 저처럼 지역에 애양심이 있고 또 울산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울산에 자리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류경원 학생 말씀 고맙습니다. 자, 두 가지 건의 사항이 있었는데요. 우리 정부에서 어떤 정책 지원이 가능할지 먼저 2차 전지 관련 건의 사항에 대해서 산업부 담당자분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과의 이기현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우리 배터리 산업은 명실상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그 전기차 시장이 좀 다소 조정기에 들어가면서 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어려움 속에서는 항상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미래를 대비한 투자나 기술 개발을 지속한다면 또 우리 산업의 초격차 위상이 더욱 굳건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도 기업의 투자와 기술 개발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먼저 작년 7월에 저희가 이제 울산을 비롯한 4곳의 2차 전지 특화 단지를 선정하고 나서 또 관련 인프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예산 당국과 협의를 하고 또 국회에 직접 찾아가 가지고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 그 결과 또 올해 2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좀 확보하긴 했는데 역시나 모든 특화 단지를 지원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래서 이 실무자의 이 노력이 또 기업의 원활한 투자와 또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또 책임감을 가지고 올해도 그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발벗고 뛰겠습니다. 또 그 기업들이 또 초격차 기술을 경쟁력을 또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개발에도 열심히 또 지원을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저희가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걸 통과한 1,100억 원의 대규모 그 차세대 배터리 R&D를 올해부터 본격 착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울산에 현재 조성하고 있는 차세대 배터리 파크도 또 차질 없이 내년까지 구축을 완료해가지고 또 최첨단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배터리 산업의 최전선에 있는 실무자로서
기업과 또 그 지자체 실무자분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우리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이 완전히 충전될 때까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충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류경원 학생의 건의 사항이 있었는데요. 사실 저도 이제 울산에서 나고 자라서 제 친구들 중에서도 울산에 취업하지 못하고 타지에 떠나 있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류경원 학생처럼 이제 지역에 애양심이 있고 또 그런 청년들이 지역에 있는 좋은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은 무엇이 있을지 교육부 담당자분 답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전진석입니다. 먼저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교육부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 교육발전 특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 특구 사업은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그리고 지역 기업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또 이렇게 키워진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발전 전략을 구상하고 계획을 만들어 오면 저희 교육부는 과감한 규제 개혁과 예산 지원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교육발전 특구 사업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특성화고 협약형 특성화고 사업입니다. 협약형 특성화고 사업은 특성화고와 또 지역 기업들이 공동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또 이와 연계해서 방금 우리 이경원 학생이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채용형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바로 취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곁들여서 대학이 지역 산업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이런 것들이 연계가 돼서 결국 유능한 인재들이 지역 유망 기업에 취업하고 또 취업한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생활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울산 지역은 전국의 어느 지역보다 산업 기반이나 교육 기반이 우수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 우수한 교육발전 특구 모델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부도 이러한 지역의 노력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추가로 몇 가지 건의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건의하실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바로 옆에 계신 분.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글로벌 석유화 개사인 바스프 한국법인 울산공장 공장장을 맡고 있는 허남조라고 합니다. 울산은 산업 수도로서 여러 산단이 있는데 울산 최초의 산단인 미포 산단의 경우 과거 유류 화물을 운송하던 장생포선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그런데 2018년까지 이 화물 운송이 진행되었다가 SK에너지가 2019년부터 이 화물 운송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지가 지금 장생포선 같은 경우는 그 부지가 지금 폐선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그 부지를 활용해서 공장을 짓는다면 인근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짜투리 땅을 활용하고 할 수 있도록 많은 규제를 완화하여 주신다면 기업 및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한 분만 좀 더 건의사 바로 손을 들어주셨네요.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의 그 HD 현대중공업에 근무하는 김상혜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울산 그 도심에 기차가 정차했으면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파크 골프장을 조성했으면 하는 겁니다. 먼저 기차 관련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대다수 울산 시민들은 KTX 울산역하고 그 정주 여건이 좀 많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업무 상기에 서울에 이렇게 자주 가는데요. 출장을 갈 때면 그 KTX를 좀 이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서울에 그룹사가 있는 서울까지 가는 데는 이제 2시간 반이면 가는데요. 저희 동구에 있는 우리 회사에서 서쪽 울산에 있는 그 KTX 역까지는 또 1시간이나 가야 돼서 상당히 불편하기도 하고 또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량리역하고 이제 부산의 그 부전역하고 연결하는 KTX 이음 노선이 이제 곧 이렇게 완공이 된다고 하는데요.
울산 도심에도 KTX가 이렇게 정차하는 역이 이렇게 생긴다면 저 같은 직장인도 그렇고 울산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서울을 오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울산의 정주 여건도 그렇고 울산의 경쟁력은 더욱 강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좀 바라는 점은 울산에 이렇게 다양한 그 연령의 계층이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연령의 계층들이 이렇게 다 같이 좀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여가 시설들이 좀 이렇게 조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그 가정에 좀 소홀하다 보니까 이제 가정의 신뢰를 위해서 작년부터 이제 파크 골프를 이렇게 주변에서 추천을 해서 형제들하고 어르신들하고 가족들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전 국민적으로 이렇게 파크 골프 붐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울산에도 최근에 한 그 2년 동안에 한 그 즐기는 인구가 한 5배 정도 이렇게 늘었다고 저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울산에는 또 이제 매립이 다 되고 또 이제 연안이 닫혀 있는 그 삼산의 이제 매립장하고 여천 매립장이 이렇게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 위에 이렇게 그 파크 골프장이 좀 조성될 수 있다면 울산 시민들이 서로 세대 간의 소통도 하고 가족들 간에 저희처럼 이렇게 좀 아주 신뢰를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좀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울산에서 꼭 이 공간들을 시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KTX 울산역하고 파크 골프장 꼭 반드시 좀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추가적인 건의 사항들도 정말 다양한 소재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도 이제 울산에 올 때마다 매번 느꼈지만 그 울산 KTX역이랑 울산 시내가 굉장히 멀어서 좀 불편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럼 그 건의해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정부 부처 담당자분 답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도 부지의 공장 활용 건의, 그리고 KTX 이음 열차의 울산 시내 정차에 대해서 국토부 담당자분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철도 운영과 권인혁 사무관입니다. 첫 번째로 바스프 공장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장생포선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도 2019년에 운행이 중단되면서 현재는 사용 가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래 활용 가능성도 현재는 없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부지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 국토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 울산시와 사업 시행자 분들께서 머리를 모으셔서 구체적인 안을 주신다고 하시면은 저희가 그 안을 검토하고 폐지 절차에 필요한 절차들을 마련을 해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 내에는 폐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것이 KTX 이음인데요. KTX 이음 열차가 울산시에 정차하면은 울산 지역에서 서울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상당히 용이해질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도 울산역이 있어서 KTX 열차가 울산역으로 정차하면서 많은 울산 시민분들이 울산역을 이용해 주시고 있지만 여전히 도심과 거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리무진 버스를 이용하시고 1시간 정도는 이용하셔야 되는 점도 저도 울산 출신이라 한 5001번과 5004번을 많이 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KTX 이음 열차가 중앙선 연장 개통을 통해서 울산 도심에 정차하게 된다면은 도심에 거주하시는 많은 울산 시민분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울산 KTX 이음 열차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부적인 열차 운행 계획은 지역의 이용 수요 등을 보아가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울산시와 긴밀히 협력을 하여서 버스 등 연계 교통 수단 확보에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울산 시내에서 KTX역까지 택시 타면은 한 2만 원 나오나요? 그죠? 제가 한 오래전에 한 7, 8천 원 나왔던 것 같아서 세상에 이렇게 KTX역까지 이렇게 돈이 많이 나오는 도시도 있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 아마
포항에서 타는 신경주역도 꽤 멀지만 울산 이게 더 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건 하여튼 신속하게 우리 시민들께서 KTX 이용하는데 불편 없도록 저희가 속도를 빨리 내겠습니다. 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삼산 매립장과 여천 매립장을 파크 골프장으로 조성하자는 건의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부 담당자분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유승광이라고 합니다. 좋은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환경부에서는 이제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에서 이게 붕괴라든지 이런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이제 사유 관리를 의무화하고 상부 토지 이용을 좀 제한해 오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이제 건의해 주신 그 삼산하고 여천은 그러니까 이미 그 사후 관리 기간이 이미 도과를 하였고 또 다음 달인 하나는 도과할 예정이어서 두 곳 매립장에 그 파크골프장을 짓는 데는 특별한 제약은 없어 보입니다. 울산시에서 시장님께서 동사업을 추진하신다면은 또 환경부와 여기 관할 또 낙동강 환경청이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이런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이 한 200곳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히 일부만 좀 상부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그 낡은 방식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규제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정말 타당한지 한 번쯤 되돌아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립장의 안전을 충분히 당부하면서도 상부의 토지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기술적인 대안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현재 지금 국회에 관련된 법률 개정안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안을 빨리 통과를 시켜서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들이 보다 폭넓게 이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 이런 건의 사항들이 조속히 해결돼서 울산시의 활력이 높아지길 기대하면서 이번 토론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오늘 토론회가 이제 종료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오늘 울산시의 더 큰 도약을 위해서 고민하는 시민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또 현장에서 진정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대통령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 감사하고 저희들이 오늘 귀담아 들은 이 말씀을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빨리 하기 위해서 이런 민생 토론을 갖는 거지 뭐 검토만 하고 천천히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전국을 다니는 것은 아니니까 또 우리 여기 함께 참석해 준 우리 부처 관계자분들께서도 무조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울산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도약시키는 것이 대한민국 도약의 필수적인 일이기 때문에 울산을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입지 그 공간의 공급이 중요하다. 오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그린벨트를 풀어서 산업 입지를 더 많이 공급하고 지원하고 또 농지를 좀 풀어가지고 쓸 수 있게 좀 하고 또 농업의 개념을 바꿔서 좀 넓게 봐가지고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농지를 전용하지 않더라도 농업의 개념을 바꿔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또 농업진흥지역에 거주하는 농민들을 위한 이런 생활 필수적인 것들은 다 이것도 농업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산업 입지를 갖다가 산업 산단을 지정하면서 거기에 들어갈 산업 그 형태를 과거에 지정을 해놨는데 아니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어떤 생활에 필요한 그 편의시설, 문화시설이 없으면은 그게 입지로서의 역할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냥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거기 근무하는 분들에게 인간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부분은 그 산업으로 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보면 농업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다시 정의를 해서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보고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좀 변화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도 부지 이거는 이게 보니까 울산 그 도심에서 약간 정중앙에서 약간 그 남동쪽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유용한 땅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공업 단지로 공장 부지로 반드시 써야 되는 거니까 가장 빠른 속도로 하여튼 철도 부지에서 해제해서 이걸 공장 부지로 쓸 수 있게 좀 빨리 추진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이제 배터리 승용차에 대한 수요가 조금 주춤하고 있어서 울산에서도 지금 이 배터리 사업체들이 약간 지금 위축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것이 또 다른 오히려 이렇게 승용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승용차에 대한 판매가 조금 확대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배터리가 또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쓰일 수 있고 아까도 이런 첨단 이런 배터리 초격차 기술을 개발하는데 도전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울산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산업 입지에 대한 공급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울산을 발전시키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울산에서 성장한 우리 학생들이 여기에 산업 인재로서 서로 연결이 되고 계속 울산에 살면서 울산의 발전을 끌고 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교육과 산업이 연계된 바로 이 교육 특구를 울산형 특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특구라는 것은 다양한 겁니다. 이게 지자체가 그 산업의 지역 산업과의 어떤 연관성을 가져가지고 교육부하고 서로 상의해서 이거를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지방교육청하고 같이. 근데 이제 각 지역마다의 그 맞춤형이 다르겠죠. 근데 울산은 또 이런 우리나라 대표 산업 허브일 뿐만이 아니라 울산에 또 경쟁력 있는 비교 우위가 있는 울산에 또 특수한 이런 산업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마이스터 고등학교라든가 대학이라는 것도 여기하고 연계해서 산학 연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교육 특구를 만들고 특히 고등학교 교육에 있어서 울산은 이런 마이스터고를 아주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가 많습니다. 현장에 뛰어난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배출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나중에 대학으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업에서 일하고 또 대학에 가서 재교육을 받고 다시 또 관리자가 되고 하는 이런 순환 시스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육부와 우리 울산시와 좀 함께 이 울산의 실업계 고등학교 또 이 기술 인재를 키워나가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울산의 독특한 울산형 시스템을 빨리 좀 구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KTX역 정말 저도 울산에 올 때마다 택시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이렇게 멀리다가 역을 만들어 놨다는 생각도 있는데 물론 그거는 노선 같은 거는 정하면서 부득이한 면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이음 열차가 좀 울산 시민들의 이런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게 이것도 빨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아까 제가 이제 울산의 산업을 첨단 미래 산업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데 입지 어떤 공급, 입지 공간을 이제 공급해 주는 문제, 그 다음에 첨단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그리고 이제 인재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인재를 잘 잡아두려고 하면 결국은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문화가. 의료, 교육 이런 게 다 문화죠.
이런 걸 종합하는 문화라는 게 뭐겠어요? 사람이 모여 사는데 즐겁고 행복하게 모여 사는 그 자체가 바로 문화 아니겠습니까? 좋은 인재들을 울산에서 붙잡아 두고 또 많은 그 울산의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들을 또 많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울산의 문화 인프라가 더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에 오늘 여기 참석은 안 했지만 교육부, 문체부 이런 데가 다 힘을 합쳐가지고 울산의 문화 인프라를 더 키울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먼저 행사장을 떠나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